발달은 성장 중에 계속 발달되어 가는데 가장 먼저는 보통 0, 3세 정도겠죠. 연령으로 치면 인지가 생기고 개념이 생기는 단계인 거예요. 이게 사고력의 끝은 당연히 아니죠. 시작인 거죠. 예.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전직 관련한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이 사고력의 자극을 다 그 인지와 개념에서 머물러 있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 교사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게 아이들의 이해력이에요. 이 이해력이라는 건 문해력에 포함된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글자는 읽어요, 로봇처럼. 근데 그 의미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헤쳐나갈 수 없는 겁니다. 다 연결돼 있거든요, 연쇄적으로. 예, 여러분의 자녀를 점검해 보세요. 공부 왜 못하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왜 힘들어하는지, 공부를 왜 고난으로 받아들이는지 분석하면 다 나와요. 여러분 관찰하셔야 돼요. 학원만 열심히 보낸다고 되는 시대 아닙니다. 거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지 개념적 사고. 인지 개념적 사고가 받침이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데 병렬되어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 융합되고 병렬되어 성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단계가 이제 사고의 단계가 연령이 성장하면서 사고, 이 전두엽 발달도 지속화되는 계속 발달되고 있는 중이니까, 중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맥락적 사고를 합니다. 앞뒤 연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이해라는 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맥락적 사고까지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맥락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는 약간 차원이 달라요. 자, 논리적 사고가 좋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수학도 논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사고가 문제 해결력이 그냥 생기나요? 문제 많이 풀어보면 생기나요? 아니거든요. 논리적 사고가 베이스로 가져가야 되는 건데, 논리적 사고가 발달되려면 앞에 두 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논리적 사고는 뭐냐? 일반 맥락적 사고와 달라요. 원인과 결과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연역이든 귀납이든. 분명히 어떤 출발점에 의해서 이렇게 온 맥락을 더 깊게 이해하는 게 논리적 사고예요. 책을 읽는 효능 중에 하나가 책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이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없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의 수준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책도 수준에 따라서 이 아이의 논리적 사고를 사용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모든 책이 다 논리적 사고가 길러지는 것은 아니죠. 인지 개념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책 많아요, 요즘엔.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시대니까 아이들이. 그래 놓고 우리 아이가 책을 읽어서 논리적 사고가 좋대요. 분석해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만 착각하고 있는 엄마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죠. 자기는 이제 열심히 투자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는 아주 기초 단계 수준에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나서 디지털 패드를 열심히 보고 들었다고 해봐요. 디지털 패드에서 줄 수 있는 게 있고 텍스트에서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상호 소통되어 각각의 기능이 다른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기 요즘엔 다 드럼 세탁기 쓰시나? 통돌이든 드럼이든 세탁기 있는데 왜 건조기 사요? 예?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조, 세탁기 쓰면서 건조기 같이, 이렇게, 그래서 또 모양도 딱 이렇게 노트만, 이렇게 위아래로. 예, 그쵸? 그게 뭐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에서 디지털로 갈아탄 게 아니에요, 교육은. 이 디지털이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얘가 보조적으로 오는 거고 여기에서 얻어갈 거와 텍스트에서 얻어가는 기능이 다를 뿐인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엄마들이 혼돈이 일어나요.
여러분, 디지털로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될 수는 없어요. 대량의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는 있어요. 책은 대량의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절대 없어요. 읽는데,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방대한 정보를 단시간에 습득하는 건 디지털이 짱이에요. 필요한 대로 서치하면 뭐 요즘 뭐 장난 아니죠. 네, 검색 그 플랫폼들이 계속 발달되는데, 그쵸? 그런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사고까지 오기도 힘들어 한다. 요즘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조금 표면적인 거는 이해를 하는데 깊게 들어가면 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꾸 엉뚱한 해답을 내놓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자, 네 번째부터가 진짜 사람임을 분별하는 고급 사고력이에요. 논리적 사고가 돼야 비판적 사고가 일어나서 상대의 의견에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단계가 비판적 사고력이 형성되는 단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논리만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인지와 개념만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한 종류의 책을 5질, 10질 읽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비판적 사고가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누구나 다 돼요. 그러면 사람의 그 예를 들어 구분 자체를 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야지. 그렇다면. 다 똑같아야죠. 안 그래요. 사람은 다 달라요. 수준이 다 다릅니다. 예, 왜 이렇게 우리가 다 눈, 코, 입 있다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는 고급 사고력이에요. 지금 이 테크놀로지 시대에 사람한테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게 비판적 사고력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타당성을 구분하는 거죠. 정보는 왔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책에 대한 소개를 막 해줬어. 비판적 사고가 없으면, 어머, 이 얘기도 맞아. 그치. 저 얘기도, 맞아. 그렇지.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아니래요. 근데 결국은 끌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해지셔야 돼요. 왜 비판적 사고가 중요하냐면 이 시대는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판적 사고가 있어야 창의적 사고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아까 내 의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독후감 쓰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의견을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저기 인지와 맥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줄거리만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독후감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예, 가짜죠. 응? 줄거리만 쓰는 게 무슨 독후감이에요. 자기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건 자기 의견이 있으려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가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고급 사고력 결국에는 학년이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면요. 고급 사고력을 요구하는 공부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고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고력의 발달이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되냐고요. 여러분, 분명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저절로 되는 거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자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추럴한 사고는 발달이 돼요. 이 학교도 다니지, 학원도 다니지, 주변에 요즘 매체도 좋지, 계속 뭔가 자극이 오거든요. 소통도 하지. 이러니까 그냥 내추럴한 대중적인 사고는 발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조금 더 남다른, 그래서 세상에 고난을 만나요. 늘 만나요. 언제나 만나요. 그러나 그거를 해결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는 일반적인 사고 갖고는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세상이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더 위험해졌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사람의 부류가 극단으로 나뉩니다. 사고의 층 위에 따라 극단으로 나뉩니다. 예, 동일한 직업을 갖고 있어도요, 보통 모든 직군에서 요즘에는 상위가 10%에서 15%거든요. 상위가. 그리고 또 하위가 뭐 한 20% 내외. 그럼 나머지 한 60% 정도는 이제 중간 계층인데
거의 이게 양극단으로 나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상위, 어떤 직군이든 상위 클래스는 하는 게 달라요, 완전히. 그래서 상위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저절로 안 돼요. 그래서 서포트가 필요한 거예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아이를 도와줘야 돼요. 왜 도와줘야 돼요? 어른은 자기가 찾아가요. 자기의 필요를 알아요. 그러나 아이는 어떻다고요? 부모 휘하에서 성장 중에 있다고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립적으로 찾아갈 수 없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제 에너지를 엄마한테 쏟잖아요. 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알아야 되거든요. 예, 아이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닌 거죠. 스스로 찾아가는 시기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전부 다 도와줘야 되는 연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게 바로 환경인 거예요. 환경.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도 환경이에요. 맞아요. 엄마의 수위, 엄마의 가치관, 엄마의 교육 철학, 이것도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환경입니다. 내가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잘 타고 나면 뭐해? 환경이 좋아야지. 맹모 삼촌지교가 괜히 나왔나?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그 환경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환경이 나예요. 나의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는 누군가에 의한 제공이 필요한데 이 누군가가 바로 엄마이기 때문에 이 엄마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엄마한테 필요한 능력 두 가지. 첫 번째, 환경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환경이 어딘가 다 떠돌아다니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 자체가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못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서관은 널려 있어요. 그렇다 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자기 방식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연령이에요. 그래서 뭔가가 아이한테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이때의 환경의 요소인 매개체를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엄마한테. 그리고 그 매개체를 선택했다면 나의 안목이, 그러니까 책 사시는 거 보면 자기의 안목이, 아이의 안목이 아니라 엄마의 안목이 나와요. 예. 얼토당토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개체는 어떻게 이제 그 인터넷이나 요즘에는 그런 정보에 의해서 선택은 했는데 활용하는 코칭 능력 자체는 아예 생각을 안 하는 엄마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사주는 걸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엄마들 무진장 많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엄마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이의 경쟁력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의 전제 조건은 시공간의 한계를 어른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된 공간과 대상을 통해서 가장 쉽고 돈 안 드는 방법으로 만나는 환경이 책이라는